또간집, 풍자님이 이끄는 유튜브 예능 콘텐츠로 지역 주민들에게 맛집을 추천받아 직접 먹어보고 주관적으로 1등을 뽑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콘텐츠를 보다 보니 횟집이 1등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 그 식당들의 맛이 어떨지 몹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 위치한 또간집에서 1등한 횟집들을 직접 찾아가 먹어보고 어떤 점이 특별했는지 꼼꼼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또간집에서 1등한 횟집 3군데 총정리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일단 풍자님의 또간집에서 1등한 횟집은 제가 알기론 총 3군데이며 위치는 인천, 목포, 부산으로 우선 저는 목포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온 곳은 전남 목포시 옹금동에 위치한 선경준치 횟집이에요. 선경준치 횟집은 회무침 전문점으로 선어횟감으로 주로 취급되는 밴댕이, 병어, 준치를 매콤한 양념에 묻혀주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이곳이 또간집 목포편에서 1등한 식당으로 어떤 매력으로 인해 1등 식당이 되었는지 얼른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경준치의 집은 본래도 유명해서 점심이나 저녁 피크 시간에 가면 웨이팅이 있지만 제가 방문했을 땐 또간집에 나오기 전이라 조금 늦은 저녁 시간에 가서 웨이팅 없이 들어갔어요.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의자가 없는 좌식 테이블석과 의자가 있는 자리로 나눠져 있었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노포스러움이 묻어났지만 청결했습니다. 저는 메뉴를 볼 것도 없이 풍자님이 맛있게 드신 준치해 무침 1인분을 주문했고 여기에 추가로 목포 지역에서 유명한 병어찜도 함께 주문해봤어요.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기본찬이 세팅되었는데 또간집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구성이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는 회초무침의 종류가 달랐고 생선구이가 추가로 나온 걸로 봐선 날마다 반찬의 구성은 조금씩 달라지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게 찬이 나오고 잠시 후 병어찜이 먼저 제공되었고요. 바로 이어서 준치 회무침도 나왔습니다. 일단 병어찜은 병어 조림에 가까운 비주얼이었으며 달큰하며 간간하고 살짝 매운맛도 있는 전형적인 병어 조림 양념에 부드러운 병어 살코기가 매력적이었던 밥도둑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이날의 메인인 준치 회무침은 참기름 냄새 가득한 그릇에 공깃밥을 넣고 적당량의 회무침에 버무려 먹어봤는데 일단 그 맛이 세다고 느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맛, 매운맛, 짠맛, 단맛이 초무침을 구성하는 맛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맛들 중 짠맛 빼고 나머지 맛들의 개성이 강했습니다. 일단 초의 신맛이 꽤 강하게 느껴졌고 매운맛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먹고 나서 은근히 혀가 얼얼하더라고요. 그리고 단맛 역시 약한 편은 아니라 맛이 전체적으로 강하지만 밸런스는 좋았던, 즉 자극적이고 맛깔스러운 해무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담백한 걸 좋아하는 저에겐 편안한 맛은 아니었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준치라는 생선의 맛은 전어와 병어를 섞어 넣은 듯한 느낌으로 지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어나 제철 전어만큼 지방이 가득한 것도 아니라 회 자체의 개성이 딱 드러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준치는 뼈채 썰어냈기 때문에 장가시의 질감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대해 정리하자면 맛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회 자체의 맛을 음미하기엔 회도 담백하고 양념은 너무 자극적이었고 또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 신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추천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자극적인 맛이 괜찮다면 회의 양도 넉넉하고 반찬도 알찬 이곳에 와서 함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또간집 목포편의 1등 식당 리뷰를 마무리하고 이번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남동어시장이에요. 남동어시장은 또간집 인천편에서 1등한 횟집으로 제가 전에 상세히 리뷰한 적이 있어 지금 영상에선 간략하게만 리뷰할 예정인데 자세한 리뷰를 원한다면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추천 영상이나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남동어시장에 방문했을 땐 또간집에 나오고 난 이후라 웨이팅이 살벌할 걸 염두하고 오픈 1시간 전에 갔었는데 웨이팅이 6팀이나 있어 또간집의 힘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시간에 맞춰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내부는 실내 포차 같은 분위기였으며 상당히 넓어서 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걸로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역시 풍자님이 주문한 것과 똑같은 메뉴인 모듬 숙성회를 주문해보았고요. 술 먼저 시킨 분들의 안주가 되어줄 미역국이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늘의 메인인 모듬 숙성회 중짜가 나왔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당시엔 6만원이었으나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현재는 68,000원에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본 구성으로 나오는 컵라면도 최근 리뷰를 보니까 열라면에서 김치 사발면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었죠. 가격과 기본 구성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회는 제가 방문했을 때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듯 싶었기에 이 부분 고려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곳의 모둠에는 이자카야처럼 계절별로 달라지기보단 항상 수급이 일정한 횟감인 참치와 참돔, 광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런 구성을 잘 모르고 보면 그냥 저렴한 횟감을 주는 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만 참돔과 광어는 외부 수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 큰 사이즈의 활어만 사용하고 있었으며 참치는 참다랑어 중뱃살과 가마살, 속살, 그리고 눈다랑어 뱃살과 가마살을 제공했기에 마냥 저렴한 걸 내어주는 게 아닌 값어치하고 맛난 횟감 위주로 제공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긴 좋은 부위와 좋은 횟감만 써서 맛있다고 한 거였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곳의 회는 다른 숙성의 전문점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 맛나게 먹었던 홍대 와우 끝집의 숙성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곳의 특징은 회를 숙성할 때 양파를 사용한다는 걸로 은은한 양파향이 회에 묻어 있었는데 흰살 생선과 은근히 잘 어울려서 정말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이곳 남동원 시장의 흰살 생선에서도 그와 거의 비슷한 맛과 향이 있어 회 자체의 맛에 차별점도 있으며 맛도 좋다고 느꼈습니다. 식감도 단시간 숙성한 듯 탱글했고요. 회의 맛이나 식감은 분명 괜찮았지만 회 말고 튀김, 초양념밥, 컵라면 등으로 가격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 회 자체만 가성비 좋게 먹기 위한 곳이 아닌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맛난 회를 먹기 위해 올 식당이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갈 또간집에서 1등한 식당은 횟집은 아니지만 회와 관련한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 깡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세정이에요. 세정은 1991년부터 영업해온 노포식당으로 원래는 로바타야끼 전문점이었으나 손님들이 찾지 않는 메뉴를 하나하나 빼다 보니 어느새 한치 모밀만 남게 되어 이렇게 한치 모밀 전문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치 모밀이라는 음식은 처음 들어봐서 어떨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곳도 웨이팅이 장난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 저는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1시간 전인 오후 4시 반에 갔는데 1시간 전인데도 15팀이나 예약되어 있어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다 다시 식당에 돌아와 대기하며 한 번에 몇 팀이나 들어가나 봤더니 7팀이 최대라서 제가 16번째니까 전체 테이블이 2번을 회전해야 제 차례가 오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게다가 이날이 한파가 시작되는 날이었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부산임에도 정말 추웠는데요. 여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대기하면서 촬영이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풍자님의 또간집 이후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유튜브 촬영이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날 이걸 찍기 위해 부산 당일치기를 온 거라 자칫하면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지만 이대로 물러날 순 없었기에 불안함 속에 기다렸고 오후 7시가 조금 넘어서야 들어가 결국 사장님께 허락을 받고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실내는 다음과 같이 세월이 느껴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앞서 봤던 성경 준치회집과는 또 다른 느낌, 약간 노포 일식당이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리에 앉으니 기본찬이 준비되었는데 구성은 식사를 위한 기본찬보단 안주의 느낌에 가까웠어요. 원래 로바타야끼, 즉 술집이었다 보니까 기본찬이 이런 게 아닐까 싶었죠. 아무튼 이곳은 웨이팅 등록과 함께 주문을 하는 구조라 기다리면 음식이 나오는데 저는 저기 메뉴에 보이는 한치모밀 소자를 주문했고 기다리다 보니 한치모밀이 나왔습니다. 이곳의 특이점은 양파처럼 보이는 냉동한치의 비주얼인데 이건 나름의 비비는 노하우가 필요해서인지 사장님이 각 테이블로 가서 모두 비벼주시더라고요.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워주면 편하고 좋은 것처럼 직접 비벼주시니까 이건 이거대로 좋았습니다. 참고로 모밀은 메밀의 방언으로 메밀면이 있고 다소 두껍게 썰은 오이, 상추, 배, 그리고 양파같이 생긴 냉동한치가 들어갔고요. 초장 역시 이곳에서 직접 만든 걸로 추정됩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지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먹었던 성경 준치회집의 회무침도 회와 야채를 빨간 초고추장 양념에 버무린 거잖아요. 그래서 비주얼은 얼추 비슷하지만 맛의 느낌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일단 단맛, 매운맛, 신맛이 모두 있지만 신맛이 강하지 않고 매운맛 역시 세지 않으며 단맛도 적당히 있어 밸런스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밸런스만 좋은 걸로 끝나지 않고 초장에 지닌 단맛이 짙고 부드러워서 전체적인 맛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건 단순 초장에 비빈 게 아닌 맛깔스런 막국수 양념장에 버무린 느낌이었죠. 그리고 식감은 야채의 사각함이 있고 면발은 은근히 쫄깃했고요. 한치는 완전히 다 해동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그걸 감안하더라도 마냥 무르고 녹진한 느낌까지는 아니라 생물한치가 연상되는 단단한 식감이 있어 생물한치가 진짜 많이 들어간 막국수를 먹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대중적인 맛과 식감이 좋은 한치, 그리고 은근한 한치의 단맛까지 있어 또간집 1등에 뽑혀도 손색 없다 느꼈네요. 다만 한치가 녹다 보면 어느새 숙성된 한치처럼 부드럽고 녹진함이 생겨 식감은 덜해지지만 그건 그거대로 매력 있었습니다.
이 한 접시의 가격은 38,000원으로 2인분이라 봤을 때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안에 들어간 한치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 음식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값어치는 달라질 걸로 보였습니다. 양은 2명이서 가볍게 끼니를 때우기 좋았고, 양이 부족하면 비빔밥을 추가해 먹음 기분 좋게 배부를 것 같았죠. 저 역시 면을 다 먹고 난 후 2,000원에 판매하는 비빔밥을 추가했고, 비빔밥도 처음에 모미를 소스와 비빌 때처럼 직접 비벼주셔서 편하게 비벼진 걸 먹었습니다. 이 비빔밥은 참기름과 김가루가 들어간 공깃밥으로 사실 특별한 무언가가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매콤달콤한 양념에 고소한 참기름, 김이 더해진 밥이면 특별한 무언가가 없어도 충분히 맛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잘 비벼진 비빔밥의 맛은 회덮밥의 느낌이라기보단 물회에 밥을 넣은 것과 회덮밥의 중간 느낌으로 양념의 맛이 조금 순해져서 이런 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비빔밥의 맛은 한치모미를 처음 먹을 때처럼 큰 감동이 있진 않았지만 포만감을 채우긴 좋았네요. 이곳 세정의 한치모밀이 지닌 장점은 마치 막국수 양념장같이 맛깔스러운 초장의 맛과 푸짐한 한치회, 은근 쫄깃함이 있던 메밀면의 조화이지 않나 싶었고, 직원분들도 친절하고 웨이팅과 포장이 은근 체계적이라서 부산 자갈치 쪽에 놀러 간다면 미리 예약 등록해놓고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또간집에 나온 횟집 3군데를 모두 리뷰해보았는데요. 확실히 새 식당은 각자의 매력과 개성이 있었지만 음식은 결국 취향을 따르기 때문에 제 리뷰를 참고해서 취향에 맞는 곳 혹은 궁금했던 곳의 방문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